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팀 조원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다이나모와 레빗을 활용하여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다이나모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이나모가 궁금하셔서 참여를 해 주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목과 같이 셀렉트와 크리에이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예, 이제 메일에서 보셨듯이 리스트에 대한 흐름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제가 테스트했고 제가 느낀 그런 내용 위주로 PT를 작성하였고요.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나모와 레빗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다이나모를 언제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17년도 6월에 입사를 한 뒤에 17년 12월에 이제 오토데스크 최영성 차장님과 함께 빔 가이드북 파트 1을 제작할 때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제가 다이나모를 완벽하게 뭐 만들거나 다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디자인으로 책 작업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다이나모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디자인의 다이나모 노드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보이시죠? 저렇게 이미지를 한 땀 한 땀 따면서 이제 다이나모 노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네. 그리고 책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이드북 때 최영성 차장님과 이제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18년도 4월에 테크 서밋이라는 이제 신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테크 서밋 때 교육 자료를 이제 최영성 차장님과 함께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빔 가이드북 2의 다이나모 파트 1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제가 다이나모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4월이 지난 후 5월, 6월, 7월, 현재 10월까지 최대한의 아이템과 아이디어 그리고 실무자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이나모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채널과 다우 멤버스, 오토데스크 빔 가이드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다이나모를 배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단계별로 저도 이제 다이나모와 이 비주얼 그래픽 프로그램 혹은 레빗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아이템과 아이디어 그리고 니즈, 뭐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다이나모를 검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토데스크 오픈 소스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데이터들이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건축 설계 전공자였고 대부분 토목이라든지 시공 쪽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죠. 해외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 상관없네라고 지나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오픈된 다이나모 콘 노드들과 솔루션들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이슈와 맞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이나모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묻고 싶은 건 그거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을 코드를 찾으셔서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서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딥하게 파고 들으신 분들이 많을지가 저는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빔 가이드북 2 다이나모 파트 1을 열어봤습니다. 네, 다이나모 홈페이지, 빔 가이드북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오픈되어 있고요. 네, 리스트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G부터 A, S까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템들은 다이나모 코드 노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을까요? 처음 도입부 부분들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가져오고요. 카테고리를 가져옵니다. 시트를 선택합니다. 네, 시트를 선택하고요. 엘리멘트에서 뷰에서 카테고리를 가져옵니다. 네, 여기도 카테고리를 가져오고요. 네, 플로어, 월, 루프 등 이제 카테고리를 true, false로 선정하고 밑에 있는 코드 블록과 연결시켜서 가져오죠. 그 다음에 태그를 선택합니다. 여기도 카테고리 가져오죠. 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가져오는 행위, 카테고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엘리멘트에 의해서 카테고리를 가져와서 엘리멘트로 내보내줍니다. 네, 선택한 요소를 엘리멘트로 받아와서 엘리멘트로 내보내죠. 그 다음에 시트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 뷰에서 카테고리를 불러들인 다음에 엘리멘트로 내보내서 엘리멘트 타입으로 받아주고 그 엘리멘트 타입을 다음 데이터로 넘겨줍니다. 네, 여기는 좀 복잡하죠? 이제 뷰에서 카테고리들을 가져오는데 이 상하로 나누어져서 분절된 데이터로 이루어지죠.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true, false 값으로 그 카테고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그 파라미터를 대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는 태그를 선택한 뒤 엘리멘트 데이터로 내보냅니다. 네, 여기는 카테고리를 또 불러드리네요. 플로어라는 코드 블럭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카테고리를 읽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쭉 봤는데요. 네,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 부분만 추려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실행을 하면서 오류를 잡고 한글 버전이나 영문 버전을 변경시키는 작업은 많이 했었는데요. 네, 되게 많이 말했죠. 카테고리 엘리멘트, 시트 이런 데이터를 선택하고 가져오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를 가져오고 엘리멘트를 선택하고 시트를 선택하는 이런 액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어떤 도면화에 대한 니즈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아이템과 풀어내는 아이디어가 함께 버무려져서 이 빔 가이드북 코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니즈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 영상을 보실 분들이 종사하시는 업종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런 키워드들도 모두 다르실 겁니다. 그 말은 하나로 해결되는 다이나모 노드나 코드 세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이 select와 create. 이 select는 선택이죠. create는 제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세미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select와 create와 연관되는 아이템, 아이디어, 이슈와 니즈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셀렉트는 말 그대로 레빗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이나모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빔 가이드북은 계속 반복되죠. 카테고리를 가져오고 엘레멘트를 선택하고 시트를 선택합니다. 아이템과 아이디어, 이슈를 이 카테고리와 엘레멘트, 시트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 엘레멘트, 시트가 레빗과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엔지니어 분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이슈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무자분들 혹은 참여하시는 분들, 이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원하는 그 다이나모의 이슈가 다 다르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 다른 수많은 이 다이나모 유저, 레빗 유저분들의 고민을 쉽고 빠르게 전체를 다 해결해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처리했던 혹은 궁금해서 더 딥하게 풀어봤던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들어갔을 때, 교육을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패밀리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드릴지. 레빗에서 패밀리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이 불러드린 패밀리를 선택한 다음에 매개 변수의 데이터가 다시 다이나모를 통해서 레빗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4가지 스텝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은 다이나모를 활용하지 않고 패밀리와 매스를 활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매스의 패밀리를 배치한 다음 이 커브 값에 의해서 이 오픈되는 구간을 다르게 만든 패밀리고요. 네, 이런 테스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이루어졌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오픈 구간이 뚫려 있는 패밀리의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매개 변수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걸 필요가 있었어요.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h1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읽어드리고 이 ncp라는 매개 변수로 변경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ncp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보시죠. 이 ncp, 이 수식이 흘러가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어댑티브 컴포넌트 5번이라는 숫자가 있는 점의 요소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저 선들이 있죠? 참조 선들이 변형되게 됩니다. 네, 양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는 저 선에 맞춰서 솔리드 공간을 다시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ncp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정교화된 곡선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 ncp는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다이나모에서 불러들여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ncp는 여기 보시면은 이 점부터 저 끝점까지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 점이 1부터 0의 값으로 소수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 ncp는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일률적으로 무언가 외벽에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랜덤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매스를 활용해서 커브 값을 줄 필요는 없겠죠? 랜덤으로 돌렸을 때 이 외피가 더욱더 다양하고 랜덤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랜덤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패밀리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랜덤을 테스트했죠. 이 랜덤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set parameter by name이라는 코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set parameter by name은 패밀리에 이제 매개 변수를 대입하는 코드입니다. 방금 보신 그 랜덤 코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제 빔 가이드북 코드나 혹은 다른 코드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간단하시죠? 보시면은 리스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패밀리를 선택하시고 all element of family type을 통해서 패밀리들의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정리한 리스트에서 카운팅을 하죠. 네, 그 레빗 모델에는 100개 정도의 엘리멘트가 있었고요. 그 엘리멘트를 매스 랜덤 리스트로 변경합니다. 보시면은 소수점으로 이루어진 게 보이시죠? 이 뒤에 뭐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라운드 다운이라든지 소수점을 없애거나 반올림하는 코드를 쓰셔도 좋습니다. 혹은 코드 블럭을 통해서 정수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은 set parameter by name을 통해서 이 랜덤이라는 파라미터 네임을 연동시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스 라운드와 set parameter by name이 연결되어 있고 랜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링된 랜덤은 특성에서 보시는 이 랜덤 값이고요. 지금 현재 0.5로 클릭되어 있습니다. 이 랜덤을 이제 다이나모 노드를 한번 다시 돌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랜덤 값이 변경이 되고 자동으로 패밀리의 오픈 구간이 변경이 되는 거죠.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런을 누를 때마다 이 랜덤 값은 무작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하면서 레빗의 패밀리들이 다 같이 변경이 되죠. 제가 이 원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참조점과 참조선을 이제 네모로 했을 때보다 테스트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죠. 스트링된 랜덤이 두 개인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쌍으로 엮어서 두 개의 코드로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스트링된 데이터들은 set parameter by name의 코드가 두 개이고 각각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을 누를수록 여기 하단에 있는 로딩이 진행되면서 패밀리가 계속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그재그입니다. 이 지그재그 패턴 자체가 처음에 이 패밀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성 매개 변수들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은 이 NCP 매개 변수들이 있죠. 이 NCP 매개 변수들은 조금 전 테스트했던 영상과 같이 이 패밀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NCP 뒤에 수식이 없는 이유는 실패를 했죠. 네, 실패한 영상은 뒤쪽에 있고요. 이 위쪽에 치수 파라미터를 보시면 R과 HO, 옵셋이라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 중앙에 있는 포인트를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R은 이 꼴이 없지만 OH라는 파라미터는 옵셋 플러스 500이라는 수식을 받게 되고 옵셋은 랜덤 곱하기 200이라는 수식을 받게 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플레이어에서 패밀리를 세팅하고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영상이 조금 빨라서 살짝 끊기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이 파사드가 움직이는 형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드를 열어서 간단하게 봅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패밀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태들이 NCP 값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다 깨져서 날아갔죠. 네. 삭제하라고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 네, 연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랜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마 시간이 남아서 다음에 이 작업을 이어가게 되면은 이 같이 연결되는 구간을 함께 물리게 해서 형태를 형성하겠죠. 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곳에도 오픈을 실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네, 이 오픈 구간을 형성하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패밀리를 만져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패밀리를 선택하고 아까 전에 그 노드를 런만 누르시면 이 랜덤 값으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NCP 값은 이 포인트들을 움직이게 되고요. 이 치수에 있는 옵셋 값을 통해서 네, 이 옵셋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랜덤하게 변형이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 예시는 네, 트위스트입니다. 슬라이드로 이렇게 돌리면 저렇게 패널들이 돌아가게 되죠.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밀리 형성 자체에서도 네, 어떤 식으로 잘라서 회전을 시킬 건지 몇 분절로 회전을 시킬 건지에 따라 패밀리 생성과 파라미터의 형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배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이 전체를 다 배치한 후에 다이나모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NCP 값을 파라미터에 입력하고 일단 임의로 0.75나 0.25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부분은 넓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아래쪽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습니다. 어떤 부분의 코드 블럭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혹은 늘어나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코드 블럭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코드 블럭을 계속 바꾸면서 이 형태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우선 아래쪽을 먼저 맞춰놓고요. 네, 위쪽에 대입했는데 똑같은 각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각도를 그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거나 반전을 시켜줘서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퍼지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쪽은 프리징으로 얼려놓고요. 위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 자체가 랜덤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각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이 각도의 파라미터 또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슬라이드로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에서도 슬라이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 파라미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단 부분은 NCP로 패널들의 크기를 조정했고요. 상단부가 아니죠. 이 마디부들은 이렇게 로테이션 A1부터 A3를 통해서 각도를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단부의 노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 블럭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혹은 줄어들게 코드 블럭을 발로 값으로 연결했습니다. 스트링으로 NCP2와 이 요소가 연결되게 만들었고요. 이 연결된 노드는 set parameter by name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고정되면은 이 set parameter by name을 동결시켜 놓고 이제 윗작업으로 넘어가죠. 이 NCP 값은 다음과 같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파라미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H1이라는 패밀리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패밀리들이 엘레멘트로 뻗어나가 set parameter by name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상단부로 가서 set parameter by name으로 가는 부분은 플러스 값으로 가고 하단부는 마이너스
A라는 코드 블럭을 통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부와 하단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변경되게 되는 거죠. 일부러 A2 값은 0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더 다이나믹한 형태라든지 테스트를 원하시면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더 추가하고 패밀리를 만드시면 될지가 약간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드, 다이나모를 키신 다음에 이 셀렉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이 아이콘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주 쓰는 이 네임들은 나중에는 찾아서 타이핑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거나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때는 이 옆에 있는 아이콘을 되게 많이 찾아봅니다. 이제 뒤쪽에 크리에이트를 하면서 막 이 아이콘들을 막 던져놓고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셀렉트에서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셀렉트 모델, 그 다음에 셀렉트 모델 엘레멘트 등의 자주 쓰이는 이 노드들을 꺼내놨습니다. 보시면 아웃풋 값이 다 엘레멘트죠. 그러면 엘레멘트를 검색하셔서 이 노드들을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 값을 인풋으로 받는 노드를 검색하셔서 내가 하려는 액션에 맞게 노드를 배치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예시로 이런 데이터들이 엘레멘트 set 파라멘터와 엘레멘트 get 파라멘터 value by name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밑에 값은 펑션이라고 값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파라메터 네임과 value, 그 다음에 밑에 get은 파라메터 네임이 값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임의로 마크라는 파라메터와 테스트라는 value 값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set parameter by name에서 보시면은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마크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죠. 이 파라메터 네임, 마크에 여기 데이터, ID 데이터의 마크에 코드 블록 테스트 값, 테스트를 입력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다음은 제가 선택한 이 벽들의 요소에서 길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내줘 라고 저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 이 각각의 벽들의 치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길이를 면적이나 최적으로 바꾸시면 이 벽들의 면적이나 최적 데이터가 불러들여지겠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했던 set get parameter by name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짝 코드가 추가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을 쓰긴 했는데 이 파이썬 코드도 다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입니다. 네, 되게 금방 지나갔죠? 처음 다시 보실게요. 이슈 자체가 이 물량 산출이라는 일람표 리스트를 엑셀로 뽑아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산출이라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들은 옆으로 가서 엑셀 파일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set 파라미터와 get 파라미터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파이썬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포스팅을 업로드할 때 이런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살짝 손본 것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엑셀 파일이 형성이 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통합 파일로 형성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청해 주신 분과 연락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입원을 하는 바람에 그 뒷내용을 진행을 못하게 됐네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까지 셀렉트 부분이었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패밀리와 매개 변수죠. 이 패밀리와 매개 변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 크리에이트를 진행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인데 생성하는 행위죠. 제가 처음 다이나모를 이제 구글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코끼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이나모면 뭐든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테스트 작업들을 하면서 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내용은 그리드를 통해서 기본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테스트 파일들은 짬짬이 작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둥, 보만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벽 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데이터에서 이제 다음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노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둥, 벽 추가. 정렬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1, 2, 3 막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와 엑셀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입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그리드 테스트죠. 그리드 테스트가 왜 맨 위에 있냐면 그리드를 직관적으로 만들거나 클릭하는 노드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테스트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음 도입 부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레빗 데이터에서 점과 커브를 통해서 요소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로 높이라든지 랭스 값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코드를 하나씩 만들면서 지금 점을 분산시켰죠. 점을 Y축과 XY축, X축으로 일정 거리에 의해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는 액션을 다시 취하고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시켜준 다음에 이제 get 아이템이라는 요소를 똑같이 복사해서 다른 점들을 연결시켜주겠죠. 연결을 시켜주고 뒤에 있는 선들도 연결시켜줍니다. 해서 그룹화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요.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 선과 점들을 다른 선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number of flow라고 되어 있죠. 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 선들은 이제 기둥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로어 자체는 층을 슬라이드로 자유자재로 옮기고 싶어서 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결만 시켜주면 이 선들로 점들이 뿌려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뿌려진 선들을 점들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개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어느 선을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어떤 리스트의 값을 연결시켜줘야 되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자, 그 다음은 이 점과 점 사이에 리스트를 하나 지우고 드랍이죠. 리스트 드랍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X자로 가세를 넣고 싶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살짝 뒤로 넘기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그렇게 진행되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조정하거나 H값을 조정하면은 층과 높이가 변경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패밀리를 대입시키면 되겠죠. 패밀리 대입은 의외로 쉽습니다. 커브가 생성되어 있으면 그곳에 빔이라든지 월, 기본 요소들을 그냥 패밀리를 찾아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레벨 값을 놓고 스트럭처 프레임이라는 커브와 값들을 연결시켜주고 런을 누릅니다. 그런데 패밀리가 지금 없죠. 없어서 다시 돌립니다. 난간 기둥으로 해서 다시 돌리지만 계속 작동을 안 합니다. 다이나모 하시면서 왜 나 작동 안 되지? 이거 왜 했는데 작동 안 돼?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다른 엔지니어 분들도 비슷하세요. 이럴 때는 저장을 하시고 다시 껐다 키셔야 됩니다. 그 정확한 원인은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이 다이나모는 이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저장을 한 뒤에 다시 켜서 작동을 패밀리를 세팅을 하고요. 패밀리를 세팅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레벨 값을 주고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에 핀을 꽂고 이제 런을 누를 겁니다.
네. 그런데도 작동을 안 돼서 제가 1.3 버전에서 2.0으로 살짝 바꾼 뒤에 다시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코드가 바뀌고 2.0으로 어떤 노드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서 보고 있죠. 이 행위는 이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네. 우선 편하게 프레이밍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커브를 연결하고 레벨을 연결한 다음에 런을 누르지만 되지 않습니다. 네. 저장하고 다시 킨 다음에 런을 누르죠. 네.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다이나모를 키고 확인을 하죠. 네,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역시. 네, 진짜 역시입니다. 저장을 하셨다가 다시 킨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작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패밀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노드를 작성하시는 과정은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세도 넣고요. 보와 기둥까지 다 넣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레벨과 이런 치수, 간격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하나씩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위로 길게 되고 더 넓혀서 뭔가 설계안과 대입을 하고 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옮겨서 다음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코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한 2배속이었으니까 한 10분이 16분, 2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처음보다 되게 다양해졌죠. 네. 이 다양해진 영상은 짧게 보시겠습니다. 네, 노드들은 처음에 테스트했던 노드보다 훨씬 복잡해졌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판과 길이를 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변경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이제 뭐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좀 규격화가 된 곳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자료를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링과 레벨로 올라갔을 때 요소들의 배치. 그런데 계속 요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많이 생겨서 좀 지웠다가 다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 크리에이션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담긴 노드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레빗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보다 기존 레빗에 되어 있는 모델링을 이용하시는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 다이나모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걸 제가 느낀 게 이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투투3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도면 구조 데이터들이 다 있죠. 있는 데이터들을 파라미터 값과 정리를 해준 다음에 레빗으로 불러들여서 애드인으로 실행시키고 런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요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다이나모로 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다이나모 노드를 짜고 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흘러가더라고요.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1층과 각 층별로 생성되는 요소의 형태라든지 배치가 달라져도 다 다르게 모델링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각 층을 선택해서 붙여넣는 건 쉬운데 각기 다른 요소들을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던 다이나모 노드는 중단된 상태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호기심은 딱 여기 보시면은 원 클릭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저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좋은 애드인들은 실무자분들을 지금 도와주느라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이나모가 만능은 아니지만 빠른 ROI라든지 반복 작업, 그 다음에 불편한 작업을 도와주는 용도로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좋은 애드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셀렉트와 크리에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패밀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전달해서 사용할지일까 아닐까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이제 업종과 분야별로 요구사항은 다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뭐 디자인에서부터 내역, 기술적인 부분 등 결과물까지 모두 다 이제 원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나 이슈, 아이템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다이나모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될지도 아셔야 되고요. 엔지니어 분들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서로 잘 알게 되면은 이 이슈와 아이템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네, 뭐 이렇게 건축사 사무소, 건설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사들의 이 코드만 있으면, 이 노드만 있으면, 다이나모로 다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템들과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코드나 노드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셀렉트와 크리에이트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차장님과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빔 가이드북을 이제 작성하시고 지금도 계속 실무자분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다이나모로 좋은 ROI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라면 다음 시간에는 이 웨비나를 열어서 최용성 차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기 소주 장군이라고 있으신 분은 이제 상상진화에서 래빗박스를 제작하셨는데 박정근 차장님입니다. 그래서 박정근 차장님도 이제 래빗 다이나모와 파이썬을 되게 잘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에게 많이 자문을 구하죠. 해당 데이터들과 이런 다이나모에 대한 이슈는 여기 다우 멤버스와 빔 가이드북 포럼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 가이드북 포럼에는 여러 가지 다이나모 이슈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최용성 차장님과 엔지니어 분들이 올리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빔 가이드북과 이런 다우 멤버스에 가입도 해주시고요. 포럼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제 이 웨비나 영상을 다 올릴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다이나모로 이런 게 되는지 혹은 테스트를 요청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 11월 9일까지 포럼이라든지 다우 멤버스 혹은 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한 9일 정도까지 제가 보고서 그 내용들을 추려서 다음 웨비나 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